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기적운동 길라잡이 박주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 무거운 심정, 어떻게 보면 화가 나 있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 오늘 주제는 문 대통령이 그래도 조국을 임명한다면, 자,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최근에 신문 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제목만 얘기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법무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정서,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조국 임명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다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결의를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경고 아닌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조국이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 국민에게 주는 허탈감 얼마나 크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사실,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로 나타난 부분도 물론 있고, 또 의혹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말 국민의 정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절대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국민들의 많은 생각을 뒤집고 그래도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다면, 이런 가정하에 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국과 관련되는 그런 사실, 그리고 의혹,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큰 제목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대법원 실행 판결까지 받은 산호맹 사건. 어떻게 보면 과거 학창시절이 아니고 조국이 교수 시절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실형까지 받았지 않느냐. 자, 그건 과거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소한 대통령은 사상적인 문제, 다른 건 다 떠나서 사상적인 부분만큼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상적인 결함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학교 재단, 물론 아버지가 단초를 제공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학교 재단과 관련해서 거액 부채 탕감, 그리고 또 소송 포기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동생이 학교의 그 알맹이를 빼어가는 그런 어떤 사건. 물론 아버지가 저질렀습니다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조국도 그 학교에 이사로 근무했고, 지금도 조국 어머니가, 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고 아내가 이사로 있는 그런 학교 재단이기 때문에, 자, 거기서 저질러졌던 거 과거 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기업가의 부도덕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는 설령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국민의 정서에서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법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저는 솔직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조국 후보가 저지른 그런 부분인데 참 저는 놀라운 그런 부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모펀드가 만들어졌고 그런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되어서 뭔가 그 기업에 많은 어떤 그 매출이 증대하고 수익이 증대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을 볼모로 해서 뭔가 사리를 챙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나타난 그런 부분은 아니냐. 뭐 과거는 그렇다라고 치지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직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비리를 캐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민정수석 자리인데 자기 자신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고 나서 입성하고 나서 사모펀드 가족 더군다나 가족이 만들어진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권에 개입하겠다는 것이지 뭡니까? 뭔가 그런 어떤 공직을 이용해서 돈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심이 이미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과거 이 일이니까 부모가 했던 일이니까 좀 미숙했던 대학 교수 시절에 했던 거니까 다 이해된다라고 하지만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 이런 어떤 돈과 관련된 사심이 들어있는 사모펀드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회사의 지분 인수까지 한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엄연하게 공직을 활용해서 사심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표출된 건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논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딸과 관련된 딸 입시와 관련된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상식을 벗어난 변칙 이 수법들 고등학생에게 제1저자 논문도 어떻게 보면 논문이라고 하는 게 통상은 뭐 요즘은 이제 과거는 석사 학위를 받을 때도 논문을 쓰고 했습니다만 뭐 박사 학위는 당연히 논문 쓰는 것이고 그런데 석사 박사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논문을 쓰면서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제일 저자가 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고등학생인 여학생이 무슨 그런 기관에 가서 학교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부모가 됐든 또 누군가가 됐든 부모의 조국 어떤 뭐 그때는 민정수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런 국민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시 의혹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 의혹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건 불법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니까 설령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과 가지고 고려대에도 입학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부산 의학전문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그런 보이지 않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벗어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진학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서 낙제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는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허탈감을 주겠습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 공부 잘한다라든지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쪽에 주는 게 장학금 개념인데 대상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경제적인 여력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런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부분도 이것도 참 저는 과거에 그 기업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 최근에 학교 재단하고 사모펀드 기부하겠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걸 여러분도 봤고 저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 우리가 뭐 적은 돈도 아니고 펀드 규모를 떠나서라도 실제 투자했던 그것만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학교 재단은 지금 뭐 알맹이가 없고 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기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순수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뭔가 그런 걸 나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는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얘기 흘러나오는 부분을 보면 뭐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길로도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사들도 있고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뭐 이것저것 떠나서 종합적으로 학교 재단을 기부하고 사모펀드를 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뭐 희생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기회상실에 대한 반대 급부를 우리가 원하는 것 또 만드는 것이 우리가 뭐 상식 아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전부 포기하고 정말 애국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법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기 위해서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정말 정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무관심하게 살아왔고 정치에 관심을 끊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국과 관련돼서 나타난 사실 이런 의혹만 가지고서도 미천한 제가 하기에도 법무부 장관으로는 합당치 않다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가 청와대에 이런 교감 없이 학교 재단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기부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청문회까지는 가자. 그리고 청와대에 나오기 전에도 뭔가 오고 가는 그런 교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호 간에 문 대통령과 조국 후보 간에 뭔가 이런 믿음이 작용해서 학교 재단이나 그 다음에 사모펀드를 기부한다라고 하면 이건 또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니냐는 얘기죠.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미천한 국민 한 사람이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절대 조국을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임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전쟁, 한일 간의 이런 어떤 경제 갈등을 뛰어넘는 더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이게 오는 것은 틀림없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데 국민들이 어떤 지원이 없이 어떻게
정부가,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 촛불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히 우려된 그런 어떤 느낌, 걱정이 앞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정말 저는 힘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없고 경제적인 힘도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전쟁, 한일 간의 경제 갈등으로 빚어진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니까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문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정말 일본에게 절대 지지 않는 기회를 저는 만들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만 똘똘 뭉치면.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번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낙마시키느냐라고 하는 이 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 이번 결정 좀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들리지도 않은 메아리지만 문 대통령에게 간곡한 그런 희망을 전합니다. 자, 이런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곡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다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은 없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반 상식도 갖추지 못한 문 대통령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다. 적어도 박주간의 대통령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실은 저는 이 문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일이 5월 10일이 제 부부가 결혼을 한 결혼 기념일과 딱 똑같았습니다. 5월 10일 정말 문재인 정권 출범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성공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 또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5년 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꿈이, 희망이 점차 무너지고 있고 그 최종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며칠 후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 대통령이 그래도 조국을 임명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두 번째, 대한민국 안에서 조국 대타도 찾지 못하는 정보불통 대통령 그리고 그 참모들을 소수 집단의 소인배로 간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조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쟁쟁하게 사법고시를 통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한 사람들 수없이 많고, 또 법대 판사나 사법고시는 패스 못했지만 어떻든 간에 법과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수없이 많을 텐데 조국만큼 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허점이 많은 조국 후보
대타가 정말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하, 정말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너무 편견을 가져도 너무 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아니면 법무장관을 할 사람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다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 번째, 앞으로 더 이상 능력 없는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목을 갖는 국민들, 또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뒀고 또 어느 정당에 편향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연, 학연 그동안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임명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그 문 대통령을 생각하는 또는 문 대통령과 함께하는 참모들을 생각하는 시각이 저는 180도 바뀌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우리 문 대통령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하실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코드 인사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면 망치는 그런 결정을 안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런 무거운 주제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된 걸 저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개인보다도 앞으로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손자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여기서 위기를 당해서 혹시라도 제2의 IMF,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 어린 마음, 또 충정 어린 마음을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왔고 우리 자녀가 앞으로 또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희망찬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문 대통령이 정말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하루 1시간 기적운동 우리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루 1시간 기적운동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